네, 이번에는 상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이게 더 좀 현실에 와닿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는 분들의 상속이었다면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속인데 뭔가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러게요. 약간 제 얘기 같고 네. 네, 빚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 상속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 상속을 받는 방법에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눠보면은. 단순 승인이라 해서 빚하고 재산하고 모두 다 한꺼번에 있는 모두 거 다 다 받는 있는 거. 그대로 네. 그냥 물려받는 게 이제 단순 승인이라는 네. 방법이 있고 네. 그렇죠. 근데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내가 빚을 받겠다. 아.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물려받는 게 한정 승인. 모든 건 난 싫어. 난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싶어. 네. 모든 걸 다 포기할 거야. 그래서 재산도 빚도 모두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먼저 이제 단순 성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상속을 해줄 분, 뭐 피상속인이라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을 간단해서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칭하거든요. 피상속인, 즉 사망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속을 개시되는데 네.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뭔가 상속과 관련된 사실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뒤에 볼 한정 승인이라든지 상속 포기는 그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서 어떤 결정을 받아야만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기간이 도감으로 인해서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빚과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효과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어떤 케이스가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죠? 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이것을 뭐 네. 어떻게 이게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단순 승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한정승인. 네. 한정승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받는 방법이긴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이라고 해요. 지금 물려받은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부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그걸 수리를 했을 경우에 비로소 한정승인의 이제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한정승인하고 동일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네. 상속 포기. 네. 물려받는 재산도 얼마 안 되고 빚도 많이 있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뭐 나한테 오히려 더 불이한 점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다 포기를 하겠다.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나 포기할게 말로만 하면 포기가 된 걸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포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상속 포기를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상속을 순위는 보면 우리 민법에는 네 단계로 순위가 4개의 순위가 있거든요. 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계 비속이 1순위, 네. 그다음에 네. 직계 존속이 2순위, 네.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3순위, 그다음에 사촌이 방계 사촌까지. 혈종이 4순위. 네. 만약에 선순위 사람이 상속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넘어가고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기 네.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런 걸 좀 계속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그 좀 다음 염두에 사람도 두세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죠. 아. 연쇄로. 네. 진짜 연쇄 반응이. 사촌까지 포기, 가는 포기, 거네요. 포기. 근데 끝까지 다 완전하게 다 틀어버리려면 4순위까지 다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근데 인연 끊고 살아서 그렇죠, 사실 요즘 몰랐어. 많죠. 네. 나 그 사람 죽은지도 몰랐고 어떻게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그럼 어떻게 알게 네. 돼요? 그 상속 포기가 넘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이 안 그렇죠. 좋았는데. 잘 모르는데 네. 보통은 안 잘 해주죠.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법원에서 뭔가가 소장이 오거나 네. 다른 어떤 은행권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장이 오거나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지나서 보통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네. 되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3개월 넘었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죠.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의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생겨요. 그죠. 많이 생겨요. 예. 그럼 근데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때 상속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잖아요. 소장 그러면은 받거나 그 사람은 이런 그렇죠. 소장을 받았을 네, 때 네. 비로소 앞에 사람이 상속을 포기를 해서 내가 상속 순위권자가 됐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해서 3개월 시작. 3개월을 시작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장례식장에 갔었다. 그럼 뭐 뻥이네. 이런 사실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렇지. 얘기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인지했다는 네, 거니까. 복잡한 네. 문제가 또 생기고요. 넓히 들으면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각각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빚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편하긴 한데 그렇죠. 나중에 아무것도 자기한테 남지 않는 형태가 네. 될 맞아. 수가 있어서 재산이 혹시 우리 아버지 로또 받은 게 있어서 얘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내가 몰라. 근데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한정 승인을 해놓게 되면 빚을 다 청산을 하고 네. 남는 게 있으면 이제 다시 그걸 상속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냥 가능성이 생기니까 네.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건 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는 평생간에 돈이라는 것은 이제 없으실 것 같다. 네. 또 우리 어머니는 돈이라는 건 없으실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상속 포기를 하고 한 명만 이제 한정 승인을 해서 후순위로
네. 밀려내려가는 걸 차단시키는 형태를 음. 많이 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네. 네. 방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네. 만약에 이게 여러 명이 있는데 모두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은 네. 그 다음 순위에 내려가고 그 다음 사람들은 또 그런 절차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취해야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명 중에서 3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1명은 한정 승인을 하면 한정 승인 한 이 사람한테 모두 다 몰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순위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 관계가 종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실질적으로 많이 취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식으로 만들면 상속재산 마이너스 채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 자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럼 무조건 일단 이걸 하는 게 이익처럼 보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디지털 빠르게 네.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상속 포기에 의해서 절차 처리하는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럼 소위 아이까리 하면 한정 승인으로 결정하는 게 맞죠. 맞겠네요. 결국. 예.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소송으로부터 금방 다 이탈을 해서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근데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네. 소송으로부터 이제 그 소송 승계나 이런 것들은 다 받은 상태에서 정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끝까지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 승인을 받는 게 맞고, 예. 받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싸움을 이제 진행하는 거군요. 그렇죠. 받은 사람이. 그걸 갖고 이제 정리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남은 재산이 있냐 찾아본다, 뭐 확인한다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한정 승인을 하기로 한 그 상속자가 상속자. 남아갖고 뒤처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음. 뒤에서 막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망 직후에는 빚이 없다고 생각해서 단순 승인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개월이 지나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빚쟁이가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네네네. 이러면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뭐 위헌이냐 아니냐 막 다퉈지던 그 부분이 쟁점이에요. 네. 3개월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음. 판단이 나와서 결국 이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부채 관계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도 그거를 그 사실을 아는 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 자신이 신청을 해서 이제 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제 절차를 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판단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또 네. 법원에서도 특별한 한정 승인에 해당되는지 제도 자체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좀 좁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는 중대한 과실 유무 또는 뭐 의무를 현재가 결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잘 소명할 수 있는 그 같은 전문가 상담을 하셔갖고 사건을 처리하신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특별한 정승인을 받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그렇죠. 포기하고 놓쳐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얻는 기회니까 네. 그걸 인정할 때는 좀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런 뉘앙스를 바라봐요. 특별히 그걸 네가 모를 만한 이유가 있었냐 있었냐.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따져보니까 네, 준비가 잘해야겠네요. 굉장히 잘해. 네. 되게 만약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인데 네네네. 그 피상속인의 지갑에 또는 그러니까 그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현금이나 금 네. 이런 것들 그걸 몰래 써버리거나 네. 숨기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 양심에 맡기는 건가요? 이런 모르- 경우에는 모르지 않을까요? 예? 모르지 않을까요? 그건 모를 것 같고 이제 사실 잠깐 하나만 얘기하면 네. 예전에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네. 마루에 네. 금괴가 한 300개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썼어요. 네. 근데 들키지만 않으면은 사실 아무도 모르겠네요. 근데 모르죠. 들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단순 승인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떤 상속 재산을 처분했을 때 단순 승인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방금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처분하기는 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 현금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처분했는지를 알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추적이 어렵죠. 그러면 네. 진짜 현실적으로는 처분하는 걸 알 수가 없으면 단순 승인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걸 알고 채권자가 알고 문제를 삼으면 이제는 단순 승인에 복잡해지죠. 대해서 이제 좀 모든 너 그걸 채권자들이 무슨 다 해야 돈으로 되는 샀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누구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 누가- 상속자가 막 백수고 막 이제 이래. 백수라도 네. 내가 지나가다 금괴를 주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의 문제가 있기 아니, 때문에 이분 쓰면 되겠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로 문제가 되는 재산은 등록 재산이에요. 등록에서 등록 등기로 관리되는 재산이 이제 보통은 처분 은닉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동차, 뭐 네네. 주식, 네, 예금 그치. 계좌, 수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소유자가 되는 그런 건데 확실한 거. 그래서 금괴 이런 거 마룻바닥에 현금. 3개가 있었다. 네. 그럼 무슨 수로 소명을 하냐? 마룻바닥에 있었다는 사실을 찍었다 한들 그게 그 집인지 어떻게 하냐고. 네. 모르잖아요. 상당히 오늘 왠지 고무되어 있으시네. 꿈에 네. 마루바닥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집에 마룻바닥에 있으면 뜯어보세요. 혹시 안 나오지? 혹시 안 마루가 네. 뜯을 마루가 없어. 마음껏만 나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지불식간의 상속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채권자 입장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죠. 채권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채권자는 그냥 채권자거든요. 네, 그래서 억울하죠.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상당히 이제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직접 연락도 못 받았고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쪽 이런 약간 경우는 저는 약간 받아낼 수 포인트는 있나요? 약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애가 제 아들이 돈이 있으니까 갚겠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약간 포인트는 있긴 근데 한데 이제 본인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그거 사실은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있는 재산 갖고 변제하는 걸 막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정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정당한 채권자, 좋아.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은 나도 인정하겠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정 승인에 따른 또 채권을 사실은 받을 수도 있는데 네. 한정 승인 절차 진행 중에 보면은 사실은 빚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게 부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식이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누군지 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빠트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면 절차상 법원에 이제 신고를 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네. 5일 이내에 이 신문에 공고를 해야 돼요. 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한정 승인을 받았는데 내가 채권자 다 모르니까 채권자, 피상속인에 대한 이런 채권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신고를 하세요라고 네.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고를 2개월당 이게 유지되게끔 해서 공고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 한정 승인을 처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신문 같은 게 예전처럼 이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은 채권자 입장에서 상속받은 자산만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게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이제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나의 빚이 얼마나 내가 받을 빚의 규모를 알아야 내가 뭐 포기를 할지 한정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신문 광고 말고는 없는 건가요? 아니, 상속을 받는 사람은 신문 공고를 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는 거고 네. 신문 공고를 하는 주된 목적은 채권자를 이제 찾는 그렇죠. 방법인데 네. 채무자 입장에서는 우리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 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서 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런 사람인데 언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 앞으로 있는 재산이라든지 부채가 있으면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네. 동사무소하고 이 국가기관, 특히 금융기관하고 네. 다 연결돼서 네. 그게 다 그치, 대신 있어야지. 자료가 나와요. 그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그렇죠. 그게 그냥 나타나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동네에서 없어요. 동네에서 네. 주고받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할 때 6개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라면 6개월 이전이라면 동사무소에 가서 그렇죠. 신청을 하세요. 네. 라고 하면 기본적인 재산 관계가 맞아요. 나오고 네. 그걸로 이제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 그 3개월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만약에 돌아가신 날이 1월 1일이면요. 네. 이 3개월이면은 1, 2, 3. 3월 말까지인가요? 3월 마지막 날? 그렇죠. 1월달, 그렇죠. 2월달, 3월까지 딱 3개월 채우는 거니까 3월 말까지. 마지막 예. 날까지. 근데 여기 보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면 네. 상속 개시됨을 안 날로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아. 네. 안 날이거든요. 근데 같이 살면은 사실 우리가 임종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사망한 날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지만 또는 뭐 친인척이지만 멀리 떨어져 살아서 수시로 연락이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망한 날을 원칙적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날이라는 것을 누가 밝히고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사망한 그때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기 법조문에서 안날로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에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밝혀야 돼요. 그걸 밝히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망한 그 날부터 기준. 시정행위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상속이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네. 그냥 정상적으로 네.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도 매우 어렵고 네, 맞아요. 이렇게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럴수록 뭐 전문가가 이래서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상속이나 뭐 유언이나 뭐 이런 형태의 상속제도 관련된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이고 되게 엄격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엄격해요. 그 기준을 벗어나 버리면 무효가 되거나 네.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고 자신이 없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서 네. 안전하게 처리하시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네. 혹시 상속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두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남겨드립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시면 답해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